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으로 기업 혁신이 끌어냅니다.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하려면 규제 역시 합리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롭고 기발한 업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데 뒤처진 규제 때문에 정작 시장에 진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면 기업 혁신은 요원합니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행정에 담아내고자 2019년 전국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불가능했던 푸드트럭의 공유 주방 서비스 이용을 현실화했고 야영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때문에 판매가 제한됐던 친환경 소재 돔텐트 판매도 가능해졌습니다. 2016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주로 금융권 핀테크 분야의 발전을 위해 사업을 선허용하고 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적극 행정 시스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년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본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 확인, 실증 등의 임시허가 단계별로 이루어진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해 지원했습니다. 특히 실증 등의 단계에서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조건 아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우선 시험, 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올해는 기업의 신청과 더불어 경기도가 규제 샌드박스 등의 사례를 분석해 도내 기업에게 유리한 과제를 제안하는 공모 형식도 도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례 승인율을 높이고 승인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기업처럼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어렵고 체질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안정적 공무 수행이 가능하니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며 특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한 경제 영역에서는 현실과 더 밀착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스북을 객관에 묻혀버린 검찰의 민낯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의자의 무고함과 인권을 보장할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가 범죄를 밝혀내고 처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유불리를 떠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가 즉 검사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도 헌법 원리입니다. 지금까지처럼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의심스러우면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의 인권 침해이자 객관 의무 위반입니다. 없는 죄라도 만들어 반드시 처벌하고 말겠다는 신념으로 피의자인 제게 유리한 대량의 증거를 은폐한 채 기소한 검사 덕에 저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대법원을 오가며 사심에 이르는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기소해서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해서도 유죄 선고를 해서도 안 됩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 의무를 가진 검사가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 보겠다고 증인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것은 상상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최종의 질서 수호자인 검찰의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명숙 총리님이 대법관들 간 찬반 의견 속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지만 무죄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모릅니다. 다만 누군가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 유죄 심증을 강화하기 위한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유무죄를 떠나 증언 연습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소망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이루는 길입니다. 다음 페이스북을 클리앙 댓글에 견주어 본 조선일보 사설 수준. 기자는 경기도가 돈이 남아 돌거나 이재명이 사재 틀어 재난 지원하는 줄 알았는가 봅니다. 기업이 사업 못해서 망해도 세금 잘만 주던데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이 어려울 때 좀 쓰면 안 되나요? 어차피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건데 그거 다 지역 소상공인한테 가요. 전 세계는 저것보다 몇 배 이상 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재정 질문하는 기자에게 지금은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당장 수혈이 필요한데 우리 병원 혈액고에 혈액팩 없다고 그냥 있으면 그냥 환자 죽는 거고 환자 살리고자 한다면 옆 병원에서라도 혈액팩 빌려와서 수혈은 하고 나중에 그 혈액팩 다시 채워주는 거죠.
커뮤니티 클리앙의 댓글들입니다. 경기도 1조 4천억 원, 누굴 위해 이렇게 흩어져야 하나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 등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가 감당 못할 빚더미에 나앉은 양, 왜곡할 때 집단 지성체인 국민들의 현명함은 언론에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댓글이 메이저 보수 언론의 사설보다 더 통찰력이 뛰어나고 사설은 무료의 언어를 닮아갑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싫다고 정론지의 명성에 5점을 남기는 누를 거듭해서야 최신이 서겠습니까? 위기 극복을 위한 희생은 필연입니다. 개인에게 고통의 굴레를 씌울 것인가, 정부가 책임지고 고통을 또 안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우선순위의 선택 문제입니다. 저를 비난하려거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경기도 부채 비율이 타 지방정부 대비 열악하다는 증거를 대주십시오. 보도블럭 파헤치기 같은 쓸데없는 예산 낭비 현황을 적발해 주십시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사용된 재원은 상당 부분 이자 부담이 없거나 초저리이고 재정 여건에 따라 상환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통상적 재정 운용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타당한 팩트 기반 비판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조선일보가 좀 더 공부하고 역량을 키워 권위 있는 정론지로 우뚝 서길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분야 불법 행위 수사 강화 뉴스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 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일서 교란 행위, 무자격, 무등록 중개 행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 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청약 통장 매도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 쇼핑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 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및 기획 부동산의 토지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 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예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 세력 척결과 기획 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 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 위장전입, 허위임신 진단서, 장애인 특별 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 전매 브로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업자, 떡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다음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 뉴스입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적합성, 구체적인 설계,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입법화 작업까지 확장하여 제안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보유세의 일환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검토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토지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 불평등이 극심하고 법인의 토지 투기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 그럼에도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아 비효율적이며 건물과 토지, 건물의 과세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부재하여 보유세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극복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이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일반 세금과 달리 국토보유세는 전가할 수 없고 투기를 차단하여 투기 목적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대는 토지 배당 혜택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도 올라갈 것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기존의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차감하게 된다.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직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이들 간 분리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과세 체계는 감소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누리는 편익은 극대화된다. 이번 연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비례세와 누진세로 설계하여 시험적으로 계산하고 순수해 세대 비율을 도출했다. 0.5에서 4%의 비례세를 적용해도 85.9%의 세대가 순수해 가구로 나타났다. 누진세는 과세 구간과 세율 조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95.7%의 세대가 순수해 가구임을 확인했다. 즉,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국민 대다수가 순수해 가구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유형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부담을 통한 투기 억제에서 혜택을 통한 투기 차단으로 유도하여 조세 저항으로 그동안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형성 단장은 또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으나 이는 기후에 불과하고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며 오히려 경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내 도입을 위해 세율의 탄력적 적용, 세율 형태는 낮은 세율의 누진세 선택,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의 원칙적 폐지 고수,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공공토지 임대제와 함께 추진, 로드맵 제시 및 점진적 적용, 국가적 시행이 어려울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의 시범, 운영, 국토보유세법 제정안과 관련 법률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화하는 추진 실행기구 마련 등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